아니 이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래. 야 진짜 이래도 되나? 그건 그거고, 이거 우리가 말했던 그게 컨셉트카로 바로 나왔네요. 2인승 전기차 컨버터블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 된다니까. 아 왜 현대기아차는 이런 걸 빨리 안 내놓고 정말 아깝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이번에 아우디에서 새로운 전기 콘셉트카 스카이 스피어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름이 스카이 스피어.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할 수 있는데, 아우디가 그동안 실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었는데,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요, The sky is the limit. The sky is the limit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 하늘만이 우리의 한계야.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 스피어는 단순히 이 실내 공간이 아니라 이 하늘 전체를 다 내 공간으로 쓰겠다, 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야, 뚜따의 계절이 되니까 이렇게 또 스카이 스피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아, 역시 뚜따는 진리죠. 천장이 무조건 열려야 돼. 컨셉트면 한 번쯤 내놔야 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왜 도대체 컨셉트카로도 컨버터블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내놔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 현대차 컨셉트카는 좀 심했지, 그러면 그때 안 하면 되잖아. 일단 한번 내놔봐요 제발. 내놔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 이거 내놨더니 전 세계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인기 폭발이에요. 이거 좀 보라고요. 아우디는 이 컨셉트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모카가 원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전기차고요, 컨버터블이고요, 자율주행이고요, 잘 달리고요, 꿈같은 차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조금 특별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인지 어떤 차인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컨셉트에 대해서 아우디가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1930년대 호르히 853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호르히 853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여기서 따왔다는 거야,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보면 연관관계는 없어요. 연관관계는 없는데, 근데 진짜 멋지네. 야, 이렇게 멋졌나? 야, 이건 진짜 예술품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독일 자동차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황금기에 만들어진 이 자동차들, 이후에 더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왔지만 이때처럼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붓는 디자인, 정말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후에 한 50년대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자동차가 실용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뭐 튼튼하고 아니면 연비가 좋고 실내 공간이 넓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근데 이 차는 2인승 자동차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엔진룸이 이만하고 트렁크 뒤쪽으로 굳이 필요 없는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멋지잖아.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그래서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는 아마도 이 롱노즈 디자인, 컨버터블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이 탔을 때 그 초럭셔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간, 힘과 궁극적인 럭셔리를 경험하는 것, A breath of fresh air. 신선한 공기의 숨, 평범함에서의 탈출. 멋있어요. 자유로부터 혹은 자유를 향한. 뭐야 너무 폼재시는데? 우와 세상에. 잠깐, 이 비율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낮고 뭔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치켜 올라간 거, 잠깐 이게 어디서 본 컨셉트 닮았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퓨처론? 약간 퓨처론 같은데? 물론 얘가 더 비율이 좋아. 비율이 더 좋은데 퓨처론을 누르면 지금 되게 비슷해. 이상하게 아우디하고 기아차하고는 어쩐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다르긴 달라. 이게 좀 더 멋있긴 멋있어. 근데 방향성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헤드램프를 보면 그릴이 전체가 불이 빡빡빡빡 들어오잖아요. 그릴이 없으면서 거기 불이 들어오겠어.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차가 살짝 있긴 한데, 그랜저 아니야? 그랜저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랜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랜저 아니. 그리고 이 램프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켜지는 것 같아요. 그냥 헤드램프처럼도 켜지고, 뭐 이게 부분적으로도 켜지고 등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켜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차 전체적으로 LED를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었고요. 각각이 다 자유롭게 켜질 수 있어서 웰컴 라이트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리어 램프도 이런 식으로 램프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거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멋진데요. 역시 아우디 하면 조명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Especially
in the rear pictured with the practicality of a shooting brake. 스피드스터가 갖고 있는 스포티한 실루엣과 그리고 슈팅 브레이크가 갖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것들을 조합시켰다고 해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실 뒤쪽을 열면 여기 수납 공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공간에 전용으로 들어가는 백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아주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뒤쪽에 붙어 있으면서 이 공기의 흐름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같은 게 내장되어 있는지 이 오디오 시스템도 뛰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유리를 통해서 승객석 사방을 이렇게 감싸놔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에어 벤트가 있는데 스카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While the interior in this configuration style and fitted eucalyptus fir. 안쪽에는 가죽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고요. 비건 레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수확할 때도 Sustainability Harvested,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한 유칼립투스 나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운전을 안 해. 운전을 안 하면 두 사람은 보통 뭘 해야 될까? 운전을 정말 안 해도 돼. 지금 이 차는 레벨 4예요. 레벨 4라서 운전을 안 할 뿐 아니라 핸들이 접혀서 들어갑니다. 오, 대박. 그냥 단지 차가 아니라 경험의 도구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네 지역 근처에 제시카 왈시라는 애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 거기를 방문할까요? 라는 거예요. 멋진데요? 이거 멋진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뭔가 이렇게 내가 서칭하는 게 아니고 차가 운전자한테 오히려 거꾸로 푸시해 주는 거.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심을 지나서 정말 멋진 도로가 나타나잖아요. 핸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나는 도로는 네가 직접 운전을 해야지 라면서 페달과 핸들이 나오네요. 휠베이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요. 이것도 재밌네. 그렇지, 운전의 즐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일단 외관을 먼저 보죠.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후드가 엄청나게 길어요. 굉장히 클래식한 자동차의 느낌을 갖고 있죠.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은 앞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무슨 서랍장 열리듯이 양쪽으로 보닛이 갈라져서 열려요. 그래서 열면 그 안에 골프백이 들어있어. 아니, 이게 무슨 컨셉트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 렌더링일 뿐이지만 대단합니다. 아우디의 디자인 능력은 이 정도인가? 지금 이 차의 스펙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 후드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차체 길이가 5.23m,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게 너무 길다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심에서 좀 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차가 좀 줄어듭니다. 이 휠베이스가 250mm가 줄어들어서 4.9m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고도 10mm를 낮추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낮추고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도어가 열릴 때 이렇게 코치도어 방식으로 열리는데 이거 롤스로이스 같기도 하고, 코치도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죠. 왜냐하면 코치도어로 하면 열고 닫을 수가 없어. 열고 내릴 수는 있는데 닫으려면 손이 안 닿잖아. 그래서 코치도어는 전동 기능을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양산차에 잘 안 들어가 있죠. 근데 휠과 타이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기차답게 공력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력 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너무 탐나요. 이런 디자인이라면 내 차에 붙여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휠은 무려 23인치. 이게 차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28530이고 미쉐린 PS4S SU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세단 같이 생겼는데 SUV 타이어를 껴야 된다. 휠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GT카답게 뒷부분도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슈퍼 스포츠카의 느낌이면서 동시에 실용성까지 강조한 자동차. 그리고 굉장히 멋지기도 하네요. 실내를 보면 이게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킷은 버킷인데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버킷은 차가 있고 거기에 시트를 얹은 느낌인데, 얘는 차가 있고 그 안에 시트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트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차하고 그냥 통합돼 있어.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기존까지는 왜 이런 차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신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진 않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시트라는 거는 이 자동차하고 다르게 이 자동차 여러 개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를 개발해서 이 시트를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아우디로 치면 A8에 들어가는 걸 A7에도 넣고 A6에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개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에만 꼭 맞는 시트를 만드는 건 요즘 자동차 양산 브랜드의 어떤 여건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어쨌든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S가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전면부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리고 끝없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EQS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에어벤트를 뚫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어벤트를 이 양쪽의 테두리 가장자리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콘셉트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공조장치가 충분히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핸들이 없어, 페달도 없고. 레벨 4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설계해서 그렇습니다. 스포츠 주행에서는 핸들 브레이크, 엑셀 페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랜드 투어링 모드, GT 모드에서는 알아서 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알아서 핸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컨셉트들이 이렇게 해요. 많은 컨셉트들이 이 핸들이 들어가는 기능, 뭐 페달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데 실내 거주 공간을 더 넓혀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불안할 것 같아. 내가 차가 어떻게 돼도 내가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야,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모든 컨셉트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핸들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핸들이 있어서 불편하나? 보다 보면 엔진 스타트 스톱이나 도어 여는 거, 창문 여는 거 이런 게 다 터치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컨셉트카 뿐이 아니고 실제로도 앞으로 자동차들은 터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터치로 가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터치로 가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아이폰 처음에 터치 얼마나 싫어했어. 정말 싫어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블랙베리 좋아하시던 분들, 블랙베리 망했어요. 어떻게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 터치로 가는 거고 그 터치에 빨리 적응하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일까? 아니면 터치를 이용할 때 사람들의 거부감이 좀 적게 터치를 적용하는 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터치가 아닌 일반 버튼은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하는 자동차들은 빨리 터치로 넘어가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무조건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아주 묘한 점이 있는데요. 이 센터 콘솔에 샴페인 잔 그리고 샴페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야, 이게 괜찮나? 이게 음주운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지. 음주운전 하라는 거예요. 뭐 미래에 진짜로 운전 안 할 건데 뭐. 대리운전 부르지 마시고 레벨 4 자율운전 누르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운전해 드릴게요. 이런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달리는 느낌은 어떨까? 뒤쪽에 달려있는 후륜구동 기반으로 해서 달리는 거고, 그리고 총 출력이 무려 623마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콘셉트인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언젠간 아우디의 어떤 차인가는 이런 모터가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 차의 무게는 1.8톤이라고 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4초라고 합니다. 기대보단 조금 늦는데? 왜냐면 이게 콘셉트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어떤 차가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차가 있을 거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디가 2인승에 굉장히 크고 이 GT 느낌이 나는 그런 컨버터블 자동차를 하나 내놓을 것이다. 그것도 전기차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0kWh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WLTP 기준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겸손한 숫자인 것 같죠. 요거는 양산차에서도 이 정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게 중국차였다면 배터리 용량은 180kWh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1000km, 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우디는 어쨌든 이 차를 양산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양산하는 콘셉트들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진짜로 내놓을 수 있는 수치예요.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에는 알루미늄 더블 위시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향은 지금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스티어링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핸들이 돌아갔다는 걸 전자신호로 바꿔서 조향을 차가 그 전자신호에 맞춰서 해준다는 겁니다. 일단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프론트 엑셀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운전자가 요거 조금만 꺾어도 많이 꺾이게 해줘,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향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스포츠 모드에선 더 많이 꺾이게, GT 모드에선 좀 덜 꺾이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있습니다. 뒷바퀴 축이 같이 꺾이는 거. 그리고 어댑티브 휠 베이스도 있으니까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참신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아우디 전기차 RS e-tron GT를 타면서 정말 감탄을 했었죠. 이게 오픈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컨셉트카 스카이스피어를 보니까 아우디가 앞으로 언젠간 이렇게 전기 오픈카를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나오면 바로 계약 일하긴 너무 비쌀 것 같아. 1억은 넘겠는데요? 아, 1억 넘는 차를 어떻게 사요?